스토리가 삐리리를 변화시킨다. 스토리가 삶을 변화시킨다. 총 7단계가 있지만 조금 단순화시켰을 때 7단계를 구성한다는 건 이제 스토리 작가급인 거고, 우리 비즈니스 스토리를 짤 때에는 상세 페이지를 짜거나 유튜브에 썸네일을 짜거나 뭘 하든지 간에 여기가 이상적인 모습이죠. 양치를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빨이 하얘지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양치를 통해서 우리는 기분이 전환되고 상쾌해지는 걸 원해요. 이런 거죠.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모습이죠. 이게 뭡니까? 여기가 도발적 사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학자가 TV에서 소리쳤어요. 내일 지구가 행성에 충돌합니다. 이런 거죠. 도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응전이죠. 응전. 대응. 주인공의 대응과 응전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게 내 이야기가 되고 이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정이 몰입되어서 함께하는 거죠.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슈퍼 울트라 캡장이 있어가지고 다 잊혀버리는 거는 공감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회복된 이상적 모습이죠. 이때의 회복은 이 기대값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스토리노믹스입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스토리와 경제가 결합된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대부분의 클리셰를 보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악당에 의해서 그 일상이 깨집니다. 깨져요. 그리고 반드시 주인공이 나와 비슷한 공감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보다 더 좋아진 그런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광고 스토리, 광고 구조라든가 어떤 스토리를 꾸며내는 거라든가 디즈니, 안데르센, 마블 모든 스토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도발적 사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인공의 응전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커지고 이걸 깨지는 거를 처참하게 깨지는 거죠. 여기에 공감이 커지는 거고 새롭게 회복된 이 이상치가 더 아주 소중하게 되는 거죠. 더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제품이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 상품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상대가 문제가 더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약을 팔지 말고 병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신의 일상이 문제입니다. 당신 원래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깨졌어요. 상처받고 힘들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공포 마케팅, 두려움 마케팅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그 제품과 솔루션, 상품이 얼마나 공감대를 이렇게 세우느냐. 이런 구조로 스토리노믹스를 이해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의 포커스는 제가 나누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면 단순히 좋은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스토리를 가져와서 이용해야지를 뛰어넘어서 스토리를 내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나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얼마고요? 좋고요? 뭐에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 들고 나서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좀 갖춰보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포커스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좀 스스로 짜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까지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 이 책에서는 당신의 회사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기업 스토리예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도발적인 사건은 뭡니까? 도발적인 사건은 돈도 없고 창고에서 게러지에서 조립식 컴퓨터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응전을 해내는 거죠. 주문 받은 것들이 이렇게 응대해주고 또 확산하고 침대에서 자고 밤 늦게까지 워진 이야기랑 납땜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 저게 바로 미국의 정신이지. 뭐 이런 느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기업 스토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창업 스토리인 거죠. 두 번째,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CI라고 한다면 이걸 뭐 BI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미국적 상황에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뭔가 어려움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청량감을 제공하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함께 있어 줬던 톡 쏘는 그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미국 사람들의 감성에 확 들어와 있어요. 이 책이 미국 책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성에 들어와 있어요. 처음 100년간 코카콜라는 20세기 광고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장의 우위를 누리고 광고 자체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제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상품이죠. 상품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1865 포도주 이야기 좀 나오죠. 1865 하니까 이거 뭐 개발이 안 되죠. 칠레 와인 1865는 전 세계 80개국에 팔리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1865년 산페트로사의 설립 연도이지만 골프에 비유해서 18홀 65타 치기로 해석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의 점수로 스토리화해서 그 제품을 사람들이 꿈의 제품의 컨셉으로 연결을 시켜주었다. 이런 겁니다. 네 번째가 판매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가, 판매 과정에서의 영웅담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뭐 10,000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출시했는데 10,000개가 3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스토리입니다. 우리 제품의 신발을 신고 고객이 어디를 갔는데 평상시의 기록보다 뭐 10%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제품이 옷을 입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99번 선에 퇴짜를 맞았는데 100번째 선에서 뭐 이렇게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광고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5가지죠. 이 책에서는 스토리노믹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 핵심 가치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도발적인 사건이 있어요. 잘 안 되죠. 모든 일들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품을 이러이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측면이다. 동시에 이 책에서는 안 다룹니다만 이 책의 저자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맥키 저자가 쓴 책이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토리를 하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두 번째가 공간이에요.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뭔가 스토리로 작성을 하려면 그 안에 반드시 언제가 들어가요. Once upon a time,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야 컨셉이 잡힙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화장법이 어떻고 여자들의 치마의 길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시대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요. 두 번째, 공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공간과 붙어 있어요.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다 그러면 등장인물 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대화나 행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토리의 기본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러티브의 형태이고 스토리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언제 누가가 일어나면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언제 누가라고 시작되어서 메시지가 전달될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스토리노믹스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죠. 모든 스토리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화자가 누구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화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는 스페인어로 가면이라는 뜻이고 소비자들에게 그 톤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그 톤을 계속 유지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화자의 페르소나를 빼놓고는 스토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페르소나를 갖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황제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그 아래가 영웅 페르소나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페르소나는 약간 이제는 고객과 같은 비슷한 쪽으로 와요. 그 다음 단계가 친구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의인 페르소나예요. 이게 이제 대박이에요. 의인을 반대말로 하면 반란군 페르소나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의인이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반란군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게 캐릭터 헷갈리면 이상합니다. 요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자,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스토리는 4단계로 구성을 하셔라. 책에는 엄밀히 따지면 7단계가 나옵니다만 좀 단순화시켰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핵심 가치라고 불렀어요. 핵심 가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CCMB를 하고 신란토로 3.0, 4.0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를 만들 때에는 5가지 영역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업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 상품 스토리, 판매 스토리, 그리고 고객 스토리. 이 5가지 영역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 고객이 뭐라고 그랬는데 약간 픽션도 넣어보고 이 고객의 이야기와 이 고객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로 좀 엮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페르소나를 지켜라. 캐릭터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당신이 황제 페르소나를 썼다면 밀고 나가라. 갑자기 막 친구가 됐다고 뭐 이렇게 황제가 와가지고 어깨동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 컨셉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